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정말 안 좋게 시작했다가 그래도 이 정도 빠질 건 아니었어. 어제 한번 선반영했잖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쭉 올라오고 마무리가 되려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 모든 악재가 해소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한번 경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일단 좋은 소식부터 봐야겠죠. AU 브랜즈 상장했습니다. 자, 증시가 요 모양 요 꼴인데도 AU 브랜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고모가 16,000원, 시가가 28,000원을 딱 찍고 시작하면서 한 주당 10,000원이 넘는 수익을 그냥 주는 모습이었고요. 저길이 또 두 개를 받아서 2만 원이 넘는 수익을 확실히 챙겨냈습니다. 참고로 이 기업은 패션 브랜드 락피쉬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오늘 AU 브랜드도 잘 나왔으니까 내일 한국 PIM 이 친구도 커피값은 최소한 누려볼 수 있겠죠. IBK 투자증권이라는 거 내일 또 좋은 모습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가장 큰 소식 중 하나였겠습니다. 안 그래도 증시가 이상해가지고 빠르게 그 제 포트폴리오를 바꾼다거나 혹은 뭐 증시가 빠르게 올라갈 때 뭐 레버리지를 산다거나 그런 액션을 취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오전 9시부터 거의 10시까지 키움증권이 터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먹통이 되었고 매수를 했는데 매수가 안 되고 갑자기 안 되는 것까지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거는 내가 이제 매수 안 되나 보다,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는 그 찰나 시간이 한 몇 분 지나니까 그때 매수가 되는 그런 당황스러운 모습도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장 초반 안 그래도 변동성이 큰데 어떤 주식을 사고 파는 게 10분 딜레이 된다면 당연히 내가 원하던 위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큰 피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키움증권에서는 피해 보상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긴 한데,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럴 때마다 꼭꼭꼭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 매수 매도 버튼을 꼭 한 번씩은 누르면서 자기가 이러한 거래를 하려고 했었다 이런 증거를 남기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키움 터졌대, 그럼 나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키움증권에서도 보상이 없고 꼭 매수 매도 도전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걸 꼭 영상으로 남겨야 되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끝나고 관세가 발표되자마자 완전 난리가 났었죠.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완전 속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 자, 지난번 미국 증시는 관세 발표를 앞두고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관세가 발표되면서 시장도 급락했고요. 예상보다 상호 관세율이 높게 적용되면서 어제 나스닥은 0.8%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나 큰 양봉을 만들고 마무리가 되었으나 시간 외에서 다우는 2.3%, 나스닥은 4%, S&P 500은 3.4%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애플도 7%, 엔비디아도 5%, 테슬라도 8%나 급락했고, 자, 그런데 어제 테슬라 무빙이 엄청났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 부진 소식이 나타나면서 마이너스 6%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내용이죠. 일론 머스크 도지에 대한 그런 해결을 6월까지 마무리하고 로보택시가 출발하는 그 6월 그때 컴백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기대감으로 다가오면서 플러스 5%까지 장중에 10%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내에서는 결국은 그 오른 거 다 반납하고 마이너스 5, 6%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올랐을 때 어쨌든 더 이상의 관세는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조금 뒤에 보겠지만 이제 무역 보복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는 악재 해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서 오늘 저녁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양봉을 좀 띄워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플러스 테슬라 소식을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은 일단 일론 머스크의 컴백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에서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머스크가 컴백을 한다는 거 그 기대감 하나로 장중에 10%나 올릴 수 있다는 게 테슬라의 힘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관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발표는 얼마였나?
트럼프는 오는 5일부터 모든 제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요. 또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국가에 대해서 추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얼마인가 한국은 25%, 중국은 34%, 유럽은 20%, 베트남은 46%, 대만은 32%, 일본 24%, 인도 26%등 60여 개국의 관세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수치는 각 국가에서 부과한 관세의 절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니, 야, 그럼 우리가 25%를 맞았으니까 우리는 미국의 50%를 때리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FTA가 체결한 국가다 보니까 50%는 자기들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수입하지도 않는 제품, 그런 제품이 50%가 붙어 있는데 그걸 갖고 와가지고 너희는 25%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사실상 깡패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 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수혜주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한번 보자면은 이미 관세를 발표한 강철과 알루미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구리와 의약품, 반도체와 목재 품목, 금괴와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에너지 및 기타 광물에 대해서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관세 때문에 뭔가 투자하기가 많이 어려운 장입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저기를 또 오늘 저녁 되면 헷갈릴 것 같아요. 이게 관세였나?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리분들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관세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지금 관세 수혜주는 뭔지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기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스닥이 4%나 떨어졌으니까요. 전 세계 꿀밤을 때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의 대응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소식 후 긴급 경제 안보 전략 TF를 주재하고 역량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관세 영향을 받을 기업과 업종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편 베센트 재무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는 게 좋을 것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는데요. 만약에 보복만 안 한다면은 이번 발표는 관세의 상한선일 것 이렇게도 말하기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더 이상 안 움직일 거야. 대신 너희도 움직이지 마. 협상만 있을 뿐 보복은 없다. 이렇게 또 경고를 한 건데요. 자, 이거는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도 뭐 경기 침체를 만들고 미국 증시를 뭐 4, 50% 떨어뜨린 그러한 대통령이 되고 싶지는 당연히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증시 부양을 위해서 트럼프도 움직일 거라고 말을 해볼 수 있긴 한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된다고 보지만 중국과 유럽이 가만히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은 남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국과 유럽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일단 유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관세안을 발표하기 전 두 가지 대응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하나는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에 대한 대응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나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미국과 철강 협상이 무산되면은 오는 중순부터 미국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미국의 서비스 부분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문제입니다. 지금 벌써 막 속보가 나오고 있어요. 반격 조치를 무조건 하겠다라고 강경 발표를 했는데 미국이 수년간의 다자 협상에서 도출한 균형의 결과를 무시했다며 단호히 반격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떠오르는 게 일단 히토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큰 기업 중에서는 조선을 또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미국이 중국을 규제할 만한 것들,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전략자산, 그리고 뭐 라이다 등등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소식이 나오면은 또 수혜주다 뭐다 하면서 급등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 관세로 걱정이 심해지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스마트폰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애플이 7%나 급락했어요. 시간 외에서. 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절반 가까이가 베트남에서 생산되고 128개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 수출되는 물량도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 관세가 무려 46%다 보니까 삼성 스마트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애플입니다. 애플은 90%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니 34%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도 고민이 많겠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오늘 대형주 중에서 급등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무려 7%나 급등하는 모습. 자, 오늘 삼바가 이렇게 크게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관세 충격이 큰 가운데 DS 투자증권에서 의약품은 상호관세 면제 품목이라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최선호주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들은 지금 현재 막 걱정하는 환율 있죠, 환율. 환율이 높아지면 외국인이 팔고 나갈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환율이 높아지는 걸 경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삼바는 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호실적을 기록하기 때문에 선발 실적도 기대가 되는 수혜주로 꼽힌다고 합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에서는 삼바만한 종목이 없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LG CNS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한 지 좀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차트를 보니까 좀 바닥을 다진 것 같아요. 이게 쌍바닥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리포트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LG CNS에 대해서 목표가 66,000원을 제시. 자, LG CNS는 높은 영업이익률 그리고 ROE를 보유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하고, 하단 걱정은 크리스탈 코리아의 오버행 이슈인데 지속적으로 모래주머니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은 매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저기 또 아직 LG CNS 제 계좌에서 잠들고 있거든요. 빨리빨리 올라서 본전이 되면 빠르게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택시기사도 고령화. 자, 갈수록 모든 산업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일 것 같은데요. 요즘 공사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아예 없다고 하는데 40대가 막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택시 기사분들도 젊은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기름들도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젊은 택시 기사 요즘 보기 많이 어렵죠. 실제로 서울 개인 택시 기준 60세 이상의 택시 운전자분이 8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5명 중 4명 이상이 이제 60세 이상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국이 비슷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젊은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뭔가? 근무 조건이 좋은 편은 아니고 급여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은퇴 후에 뛰어드는 직업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그 반면 신기하게도 버스는 아직 고령화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60세 이상은 2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택시기사가 꽤나 인기가 있지 않았나요? 그때 택시 번호판 봤는데 1억인가 이렇게 냈어야 됐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옛날 같지 않나 봐요. 혹시나 기대분들 요즘도 택시 하려면 그 번호판 사야 되는 비용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DB하이텍 이구안신 수혜주다. 자, DB하이텍의 목표가가 올랐습니다. 최근 일봉을 보니까 주가 흐름도 괜찮네요. 51,000원으로 상승이 되었으며 DS투자증권은 중국 이구안신 덕분에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나저나 이구안신이랑 무슨 상관인가? 바로 이구안신은 전부 다 새로 바꾸자라는 내수 활성화 정책이죠. 중국에서의. 그러다 보니까 가전 자동차를 바꾸다 보니까 DB하이텍이 호황이라고 하네요. 자, 다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서인가요? 51,000원 해봐야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 조금만 먹고 빠지는 그런 전략을 쓸 수 있겠네요. 만약에 이 목표가가 맞다면요. 다음입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 체감되시나요? 요즘 외국인이 한국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의료 관광을 오는 외국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 환자 추이를 보자면 코로나 전이 40만 명, 코로나 때 10만 명까지 줄었다가 작년에 무려 120만 명을 찍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지출한 의료비도 어마어마합니다. 23년 기준 약 4조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24년에는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올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그리고 의료 관광을 하는 외국인의 40%는 일본인, 22%는 중국인, 9%가 미국인 순으로 많다고 하는데 갈수록 이제 우리나라 미용기기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한령 기대감도 분명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다음입니다. 탄핵 심판이 하루 남았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일단은 증시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단어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인맥주는 더 이상 건들기는 많이 어렵겠죠. 힘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정책주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일자리, 출산, 장려, 기본소득 등등. 그리고 이제 탄핵이 진짜 되냐 안 되냐 거기에 따라서 이 주가 흐름이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이제 대선 주자인가, 누가 가장 유력한가 여기에 따라서 정책주가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인맥주 같은 경우는 절대 건들면 안 되겠죠. 다음입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사명 바꾼다. 자, 드디어 바꿉니다. 볼 때마다 이름이 매칭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잭시믹스로 사명을 바꾼다고 하네요. 사실상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잭시믹스 원툴이기 때문에 당연히 잭시믹스로 홍보도 할 겸 바꾸는 게 맞고, 그리고 DB금융투자도 DB증권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휠라홀딩스 있죠. 그런데 휠라홀딩스의 이름이 바뀌어요. 미스터홀딩스로 사명을 바꾼다고 하고,
잭시믹스랑 좀 반대죠. 브랜데이스 코퍼레이션은 잭시믹스 원툴이지만 휠러홀딩스는 꽤나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많습니다. 휠러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골프에서 유명한 아쿠시네트 그것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스토 홀딩스로 사명을 바꾼다고 하네요. 뭔가 좀 이름이 매칭이 안 되지만 어쨌든 바뀐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인스웨이브로, 미코 바이오메드는 더 바이오메드로, 와이팜은 PS 일렉트로닉스로, 지니뮤직은 KT 지니뮤직으로, 3기 EV는 3기 에너지 솔루션즈 등등 이런 식으로 바뀌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록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록을 공개하고 후발 주자로 AI 챗봇 시장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미 GPT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긴 한데 그록도 엄청나게 빠르게 성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록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1650만 명의 사용자가 접속을 했고요. 중국의 딥시크와 같은 수치라서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브리로 더욱 핫해진 GPT는 주간 활성 사용자가 5억 명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GPT는 어느 정도 덩치가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록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GPT를 따라잡을 거는 결국 그록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슬슬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MRO 규제 풀렸다. 미국 해군 군함을 정비, 수리하는 MRO 시장이 열렸다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원래는 MSRA라는 함정 정비 협약이 있어야 MRO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 라이센스가 필요 없도록 현지 법이 바뀌었다는 소식. 그러니까 누구든 소기립도 참여할 수 있는 무한 경쟁으로 바뀌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 국내 조선기업들은 MRO 시장에 뛰어들 것을 발표하며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 라이센스를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선진조선 이렇게 세 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필요 없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당황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 조선 사업에는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은 지금 MRO 사업을 할 도크가 포화 상태라고 하고 그 외 다른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는 기술력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증시 아직까지 제가 녹화 시간 기준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장 막판에는 둘 다 좀 빨간불 켜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